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어린이 성장 2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면 정말로 조인성이처럼 아니면 서린이처럼 키울 수 있을까? 그죠? 우리 그런 희망이 있어야지 인생 살만하잖아요. 은주 씨는 어떤 희망을 갖고 사세요? 조인성 희망. 요즘 코로나 시대에 보면 참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아베를 하는 우리들은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그 다음에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 또 우리 애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희망, 사실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즐거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작해 볼게요. 자,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열량 부분에서 이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줄이고 우리가 싫어하는 걸 늘리고, 그죠?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대량 영양소인 탄수화물은 줄이고, 그 다음에 지방도 줄이고, 그렇지만 단백질은 늘리고, 그 대신에 탄수화물 중에서 어떤 탄수화물, 좋은 탄수화물은 늘리고, 나쁜 탄수화물, 우리가 좋아하는 단 거, 그죠? 정제된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아하는 고소한 지방, 포화지방은 줄이고, 불포화지방, 오메가3 지방은 늘리고, 그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뭐 트랜스 지방이나 이런 지방은 물론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지방이에요. 인공지방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대신에 단백질은 많이 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은 늘려야 되죠. 무조건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는 어떤 역할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독소를 제거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나쁜 거는 뭐냐면 남아도는 탄수화물, 남아도는 지방, 남아도는 그 다음에 뭐 콜레스테롤, 그 다음 중금속, 이 모든 걸 다 제거해주기 때문에 식이섬유는 무조건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장 건강이 사실 애들 성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장에서 제일 중요한 유산균을 먹여야 되고, 자, 이런 이제 브로드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아주 전문적으로 설명하면 안 되니까 조금 전문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비타민 미네랄 이야기합니다. 알지, 비타민 미네랄. 그치? 근데 이거 먹는 게 쉽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뭐라 생각하는지 아세요? 음식에서 먹잖아. 뭘 비타민을 따로 먹어? 이딴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영우 씨 안 와요? 네, 못 가요. 예? 못 가요. 영우 씨. 예, 알겠어요. 열심히 들으세요. 네, 자, 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타민 미네랄의 중요성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지만은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 안 해요. 별로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알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실천 안 해요. 왜? 왜 실천 안 하죠? 왜 실천 안 해요? 안 쉽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 하고 실천하는 거 하고는 또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끊임없이 학습해가지고요. 먼저 내 머리에 새기시고, 내 머리에 새기시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내 가슴에 새겨지겠죠. 그러면 실천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노력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천년과 그 다음에 가공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정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공인데요. 가공이라는 말은 뭐야? 인공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거하고 뭐 차이가 있느냐? 차라리 자연적인 거 먹는, 정제적인 거 먹는 게 더 고농축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심지어 비타민 미네랄 이야기하면서도 정제된 비타민 미네랄, 즉 합성 비타민 미네랄 먹는 것이 용량도 높고 그다음 흡수량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인간은요, 천연적인 것, 자연적인 걸 먹어야 됩니다. 만약 인공적인 걸 먹으면은요,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을 먹더라도 이게 내 몸에 들어오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소화가 돼야 되고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어떤 효소라든지 조물주가 인공적인 거를 소화시키고 흡수시킬 수 있는 거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단 말이에요.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가 돼요? 독이 돼요. 독소. 환경으로 오면 된다는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식초. 자, 우리가 매일 먹는 뭡니까? 단무지, 노란 단무지 있잖아요. 그거 보면 식초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식초가 발효식초일까요? 사과식초일까요? 이란 말이에요. 뭐란 말이에요? 이게 빙초산이에요. 빙초산. 빙초산은 뭐죠? 공업용, 그죠? 공업용 합성식초예요. 물론 뭐 인간이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과연 이게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 건강해질까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근데 합성식초는 말 그대로 고구마 들어있지만은요, 발효식초라는 거는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비타민과 미네랄과 60여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유기산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아스코빅산 아시죠? 비타민 C, 합성 비타민 C, 아스코빅산. 그다음에 천연 비타민 C, 우리 아세로라 C하고 비교해 본다면은요, 완전히 달라요. 아스코빅산은 석유에서, 그죠? 원유에서 비타민 C를, 아스코빅산을 합성했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는 뭐단 말이 주위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플라보노이드라든지 미네랄, 비타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비타민 C 고유의 기능뿐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한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 인간이 다 밝혀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전자과 합성의 흡수율 자체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이미 뭐 밝혀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비타민 C 연구했던 학자예요. 이분 결론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합성 아스코빅산은요,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기는 무슨 병? 괴혈병을 예방할 수 없다. 예방 고치지 못한다. 결론 나왔죠. 네. 그래서 결론, 우리가 우리 아이 성장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매일 이런 식으로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뭐라고? 풀밭? 이래 줘야 돼. 이래 먹어야 됩니다, 영구 씨. 아시겠어요? 오늘따라 아름다우시네요. 화면빨 잘 받으시는데. 제 화면은 보여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 애를 아침, 점심, 저녁 이래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제일 문제다? 뭐가 문제예요? 예? 뭐가 문제예요? 이래 주려면 돈이 문제지 뭐. 돈이 문제. 돈이 문. 1번 돈, 2번 시간. 시간 안 돼요. 실력? 실력도 실이지만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 돈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everyday 우리가 이렇게 칼로를 먹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칼로를 먹인다는 그 자체가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결론은 뭐냐면 이 칼라 푸드를 먹여야 되는데, 이 칼라 푸드에 있는 이 파이토팩타, 이 색깔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 이제 대강 아시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항산화. 두 마디로 이야기하면 항노화. 세 마디로 이야기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 그죠?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이 색깔 자체는 원래 뭐예요? 그 식물 고유의, 그죠? 이게 분비하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야들이 외부 환경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스스로 분비하는 물질이 바로 이 칼라푸드예요. 그러니까 이 칼라푸드를 우리가 먹었을 때, 지금 보시면 색깔별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뭐 초록색, 보라색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노화, 혈관 청소, 면역력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이거 색깔별로 외울 수는 없지만, 하여튼 색깔 음식을 먼저 나부터 먹어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제발 여러분부터 먹으세요. 우리의 먹이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먹고 내가 먼저 감동받아야지만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뭐냐면요, 우리 애를 위해서 우리 애만 먹이고 신랑만 먹이는, 그럼 좀 심하게 한 바보 같은 거예요. 이거. 내가 먼저 느껴야지만 애한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어떤 걸 많이 먹어요? 하얀색하고 녹색은 그나마 좀 먹는데, 빨간색, 주황색, 뭐 노란색 이런 거 먹어요, 안 먹어요? 보라색, 특히 보라색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먹을 음식이 없다. 없다.
자, 그래서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노? 이런 칼라푸드를 다 못 먹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죠?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종합 비타민 더블 X란 말이죠. 근데 이 더블 X에는요. 14가지의 비타민과 10종의 미네랄뿐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20여 종의 식물 농축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더블 X는 19종류의 식물 농축물,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본,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포함해가지고 이런 칼라푸드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이걸 하나로 할 수 있다는 거지. WX 한 통이 이거예요. 한 통 우리 얼마입니까? 82,000원? 2,000원인데 이 한 통이 얼마라고요? 이거 한번 사보세요, 이거. 한 돈 100만 넣을걸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먹을래요? WX 하나를 먹을래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부터 드셔야 돼요. 그리고 애들은 내가 먼저 감동받고 애들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패스라도 패스라도 먹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하나 적어놨어요. 뭐입니까 이거? 저혈당증이죠. 여러분 살면서 저혈당증 여러분 겪으세요? 당뇨 환자만 겪는 거 아닙니다. 당뇨 환자들은요. 인슐린이라든지 그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고 나면 밥 안 먹으면 저혈당이 빠져가지고 심한 경우는 급사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이 뭔 줄 아세요? 심하면은요 막 식은땀 나고 가슴 두근두근거리고요. 심하면 의식 잃어가지고 사람 쓰러져 죽어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저혈당을 느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가 기분이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한다. 막 짜증이 나가지고 신랑한테 오늘 아침에 뭐 아무 일도 아닌데 막 화를 막 냈다. 안 그래요? 그거 당 떨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혈당이에요. 저혈당.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단 거죠. 인간은 단 거 보면 막 미쳐요. 이 단 거. 그래서 당에 대해서는 심한 정도로 탐식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을 우리가 먹어요. 좋아하니까. 당 먹으면은 혈관 내로 당이 들어가면은 혈관이 나빠지죠. 그래서 무조건 이런 영양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장기로 가야 되죠. 그러면 당을 장기로 넘겨주는 게 뭡니까? 무슨 호르몬? 무슨 호르몬? 인슐린. 인슐린 분비돼요.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되면 그죠? 갑자기 당이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우리가 다당류 있죠. 다당류는 소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인슐린이 천천히 분비가 돼요. 그래서 저혈당이 갑자기 안 와요. 그런데 이당류 같은 게 있다. 이런 걸 먹으면은요. 갑자기 확 올라가니까요. 우리 몸이 나를 살리려고 인슐린 분비를 왕창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혈당도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고혈당, 저혈당, 고혈당, 저혈당이 되네요. 그러니까 고혈당 되면 기분 좋아져. 근데 저혈당 되면 기분이 더러워져. 그러면은 인간이 자기를 살리려고 당을 보충 막 한단 말이에요. 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뭐예요? 고혈당 됐다가 저혈당 됐다가 고혈당 됐다가 저혈당 됐다가 그죠? 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빠 죽겠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하는 게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너무 분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인슐린 공장이 탈이 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죠? 당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 탐립증이 나타나고 저혈당증이 반복되고 그죠? 인슐린 결국은 뭐야? 분비 자체가 문제가 되죠. 저항성이 온단 말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형 당뇨, 성인성 당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하루아침에 당뇨 안 와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요. 여러분 왜 우리 설탕 같은 이당류가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지난번에 저기 은주 씨가 처음에 저한테 한번 유튜브 그걸 보고 저한테 이야기했다. 제가 왜 그런 말 했냐면 이거예요. 현미하고 백미는요. 다시 말씀드려요. 현미는 천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천천히 분비돼 가지고 심한 저혈당을 안 가요. 하지만 백미나 설탕은요. 바로 고혈당 가가 바로 저혈당 오고 막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당뇨에 결국 나중에 저항성을 유발할 확률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실 이게 저혈당의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영양학적으로 왜 백미가 안 좋고 그다음에 이런 뭡니까
설탕이 안 좋으냐면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이거 뭡니까? 사과죠. 어떻게 먹이고 싶으세요? 생과를 그대로 먹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과 바깥에 있는 농약 때문에 무서워서 못 먹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깎아 먹이죠. 근데 문제는 깎아 먹이면 뭐가 문제가 돼요? 껍질 속에 뭐가 많아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많아. 맞죠? 근데 정말 먹고 싶은 영양소는 다 없애고 안에 들어있는 당만 먹는단 말이야. 과당이잖아요. 과당. 과당은 설탕과 똑같은 이당류예요. 근데 이거 더 나쁜 게 뭐예요? 이걸 또 갈아서 먹어요. 씻기 싫어갖고. 갈아 먹어버리면 뭐 식이섬유 다 날아가 버려요. 말 그대로 뭐라 이거는 그냥 이당류예요. 제일 안 좋은 거죠. 당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섬유질과 혈당사의 관계는 섬유질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무조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이거를 그대로 먹는다, 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디스트럽스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래 먹으면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 그대로를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설탕이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타민 미네랄이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거 대사하는데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쓰이죠. 특히 뭐 비타민 B가 엄청나게 많이 써요. 비타민 B1. 그래서 결국 뭐냐면 설탕을 많이 먹으면은 대사시키기 위해서 비타민 예지야 미네랄이 어마어마하게 많어.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설탕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설탕 먹는 것보다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에 많이 들어있죠. 그쵸? 이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비타민 미네랄이 없어가지고 어떤 병이 생겨요. 설탕은 설탕 이당류는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 우리 비타민 미네랄 안 먹어.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산성화된다 그랬죠. 이제 뭐 바로 나오네 그죠? 산성화되면요 우리 몸은 어떻게 되죠? 염증화되죠. 염증화되고 산성화되면 뭐가 생겨요? 만성질환도 생긴다 그죠? 궁극적으로 무슨 병이 생긴다고요? 암이 생긴단 말이에요. 애 크기 크겠어요? 안 크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다시 말씀드렸는데 비타민 미네랄은요 우리 애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애가 만약에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먹고 싶어가지고 막 난리를 죽인다 그러면 주세요. 주고 나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을 무조건 먹여라. 아시겠죠? 중화제입니다. 중화제 꼭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어린애들은 뉴트리키즈, 초등학생 이후에 3키 주는 애들은 WX를 반드시 먹이면 키가 많이 큰단 말이에요. 다리가 길어지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애 건강, 성장을 위해서 제일 정말 중요한 게 뭐래? 바로 뭐예요? 단백질이죠. 단백질. 예지야 사실 고구마 먹어. 읽어볼게요. 단백질 부족하게 되면요, 부상 이따가 잘 점심 생겨요. 먹게. 그래서 경련을 잘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근육량은 아시다시피 한 25세, 30세까지 쫙 올라가다가 그다음 확 줄어듭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여성들 단백질 잘 안 먹죠. 특히 살 뺀다고 단백질 안 먹어요. 살 뺀다고 굶어서 단백질을 안 먹어요. 이거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살 빼려면 뭘 많이 먹어야 돼요? 단백질 많이 먹어야 돼요. 노인들은 단백질이 부족해가지고 문제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은요, 우리가 부족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특히 우리나라. 예지야 그 코코아 먹지 마. 그래서 단백질의 아 그것 기능은 좀 먹지 제일 마. 중요한 게 좋지도 뭐예요? 우리 몸의 않은데. 구성 원소예요. 1번 근육, 피부, 머리카락, 손톱. 그죠? 그죠?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단백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근육 이야기했잖아요. 근육 중에 있는 뭐 근이라든지, 그죠? 뼈라든지 다 단백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단백질은 효소하고 호르몬이죠.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면역 물질이죠. 아시죠? 그 다음에 뭐 영양소를 운반한다든지, 에너지를 만든다든지, 체내 산염기 평형을 유지한다든지 모든 생리적인 기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뭐란 말이에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성장 부분에서 이야기한다면 단백질 왜 먹여야 되죠? 면역 물질이기 때문에 아프면 안 되죠. 또 몸의 구성 원소이기 때문에 키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뼈대가 되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래도 안 먹을래. 자, 단백질 기능을 한번 볼게요. 자, 단백질과 칼슘이 붙어서 뭐가 만들어져요? 뼈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단백질과 비타민C가 붙어서 뭐 만들어져요?
콜라겐 만든다는 거죠. 단백질과 철분이 붙어서 헤모글로빈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이 붙어가지고 세포막이 되는 거예요. 지방. 단백질과 지방이 붙어서 마찬가지로 세포막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단백질은요, 이 모든 부분에서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아침에 먹였어요? 아침에 먹였냐고? 저희 신랑이 신랑이 먹었다고? 우리 신랑 바뀌었어요. 저보고 오늘 빨리 가래요. 그래서 까시라구나. 단백질 안 먹어. 진주 씨 신랑은 꼭 미팅 고도합니다. 내가 봐서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단백질은 자, 하루에 우리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거 아시지요? 자, 여러분, 여러분 몸무게가 만약에 50kg야. 그러면 얼마가 필요해요? 몇 그램? 50g.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누트리 파이토프로틴 한 스푼이 몇 그램? 20g. 그러면 하루에 2스푼만 먹여도 된다, 그죠? 아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뭐 복잡하게 적어놨지만 어쨌든 간에 평균적으로 그램 수만큼 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내가 운동을 많이 하고 몸을 체중을 막 빼고 싶다. 그럼 좀 더 많이 먹으면 되겠 것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자,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이 있는 거 아시죠? 필수 아미노산이 뭐지요? 안 먹으면은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죠.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필수. 불필수는 합성은 되지만은 그래서 먹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20종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청소년기 성장기에는 뭐예요? 단백질 필요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먹여야 되는 게 단백질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20종의 필수와 불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먹여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개만 먹으면 안 돼요. 특히 성장기. 예지야, 조용히 하자.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20종류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게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한국 영양소 기준인데 이걸 한번 꼭 보시면 되고요. 이거예요. 자, 이 정도 하면은 아마 한 30g 될 거예요. 네. 스푼 사야 돼. 얼마 안 해요. 몇백원. 자,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굳이 이걸 읽을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근육과 관련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발린, 루신, 이솔루신 근육.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시스테인, 글루탐산, 글리신 비필수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래요? 그러면 또 더 복잡해져 버렸는데. 자, 발린, 루신, 이솔루신은 근육이에요. 이거는 우리 아미노 엑세스 아미노 있죠. 그게 쭉 들으니까 10가지 종류죠. 요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비필수 중에서 시스테인, 글루탐산, 글리신 있죠.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건지 아세요? 이 만성질환이 간, 특히 시스테인 아시죠? 시스테인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시스테인은 뭘 없애주는 거죠?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주는 거예요. 전에 한번 설명했죠. 호모시스테인이 만성질환을 유발한다 그랬죠. 이걸 없애기 위해서 호모시스테인을 시스테인이나 메치오닌으로 바꿔요. 근데 여기서 관여하는 게 비타민 9번과 6번과 12번이에요. 제가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6번, 9번, 12번이 호모시스테인을 없애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게 뭐예요? 호르몬이 효소가 뭐죠? 글루타티온 아시죠? 글루타티온을 활성화시키는 게 뭐죠? 셀레니움. 지금 이건 못 따라오시나요? 들었는 건데, 들었는 거죠? 자꾸 들으니까 이해되죠? 지금 방금 강의하는 거는, 고단위 호메시스에 나오는 거죠. 위장간에 제가 다시 설명할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간의 가장 중요한 독소, 해독 기능 중에서 호모시스테인을 없애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은 이거 없애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글루타치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여기까지 왜 할게요. 3인데? 자, 그래서 최대 공략 좋은 프로틴 85니까 만드는 3이네. 그러면 요거 방법은요. 2개 그런 곱하면 방법은 75, 요거 2개 아미노산 곱하면 스코어가 이거지. 100이면서도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죠? 아이고, 동물 아니고 되면 안 있잖아. 되죠. 개념을 봐도 식물성 작아. 단백이라 해야 돼요. 식물성 단백질. 그래서 우리 아미 프로틴은 뭐예요? 100% 콩단백이죠. 대두, 완두, 그죠? 그걸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인 그걸 선택해야지만 좋은 거다. 동물성 단백은 왜 안 좋죠? 이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방, 그 다음에 나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칼로리도 높죠. 그 다음에 중금속도 들어있죠.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밑에 있습니다. 근육에 관련된 게 루신, 이솔루신, 말린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네. 세로토닌은 뭐예요? 세로토닌은 사람 릴렉스 시키면서 감정을 기복을 없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에도 관련되는 거예요. 이 세로토닌이에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기까지 단백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요? 지방이죠. 그래서 지방은 우리 어떤 세포의 세포막이 가장 중요한 구성 원소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특히 지방 중에서도요, 목 아래쪽에는 EPA, 목 위쪽에는 뭐라 그랬어요? DHA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오메가3 좋은 지방이 있어야지만 좋고요. 특히 뇌는 어떤 지방? 뇌의 세포막은 어떤 인지질을 그랬어요. 이게 레시틴이에요, 레시틴. 그래서 인지질이 들어가 있다, 사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성인들은 EPA가 들어있는 오메가3 세몬 오메가를 많이 보내주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애들, 그 다음에 뭡니까 임산부들 이런 사람들은 DHA를 많이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돼 있죠. 그래서 이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오메가3 지방을 먹여주는 거는 세포 자체를 건강해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이 이야기는 꼭 우리 성장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지방산의 역할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예요? 염증을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요즘 뭐 TV 선전에 보면 뭐 RTG, 뭐 오메가3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한국 아메이인 오메가3는 그냥 RTG예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TV에는요 마치 그게 뭐 새로운 뭐 것처럼 막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암에 있는 오메가3 자체는요 흡수율도 최고 좋고요. 제일 깨끗한 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 아예 뭐 처음부터 그냥 누구 물으면은요 당연하지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할은 뭐 제가 여러 설명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염증을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예방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정에 도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생선을 우리가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선을 애들한테 안 먹이는 이유가 뭐예요? 비리기 때문에 안 먹죠. 왜 비려요? 왜 비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린 거를 저는 그 냄새 나는 걸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생선 껍질은 안 좋은 거 알죠? 맞죠. 껍데기는 안 좋아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안에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색깔 있는 거 있잖아. 고기에 보면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껍데기도 사실 껍데기는 좋지는 않아요. 근데 나는 그거 자체를 좋아하거든. 껍데기 뭐 들어있을까요? 그것도 기름이에요, 기름.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산소하고 만나면 산패가 되잖아. 산패가 되니까 냄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산소 안 만나게끔 해서 구우면은 안 비려요. 여러분의 가능하죠. 거기가 좋아. 저희 신랑이 더 좋아해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밖에 산패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킨 내거 보면은 담백하기는 한데 안 고소해. 저희 집은 일부러 밖에서 구워요. 킨 있어도. 그 지난번에 우리 있죠 프라이팬. 그걸로 굽는 걸 더 좋아해. 엄마야, 예, 예. 나한테 있는 거 없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습관 들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집에 도훈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먹이니까. 뭐 영우 씨 집에도 자, 그래서 좋은 오메가3를 구하는 방법. 사실은 오메가3는요, 자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이런 오염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원료가 뭐냐를 확인하기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세몬 오메가3가 왜 좋아요? 이게 청정 지역에 노르웨이산이잖아요. 노르웨이산에서 정말로 중금속을 철저하게 확인해놓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식약청 보다가 더 까다롭게 고르는 거 아시죠? 예. 그런 것만 잘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뭐 까다로운 제조 기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항산화제 비타민 E 넣었다는 거, 그 다음에 WHO 권장 기준보다 더 까다롭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세균 검사도 이콜라이뿐 대장균뿐 아니라 살모넬라균까지 다 했는 거죠.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생각해 보신다면 암의 오메가3를 얼마나 좋은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A는 어디 좋은 거죠? 비타민 A는요, 점막이잖아요. 피부지요. 면역 비타민이에요. 피부, 점막, 면역 비타민. 에이스. 그래서 점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 중에서 코피 자꾸 나고 눈 건조하고 왜 안구라든지 입안이 건조한 애들 있죠. 피부 건조한 애들 있죠. 그래서 자꾸 아픈 애들 있죠. 이런 애들한테 비타민 D 주면 돼요. 확실하게. 네, 확실히 좋아져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예요. 비타민 B는 8종류 있는 거 아시죠? 간단하게 말게요. 간단하게 하면 비타민 B1은요, 탄수화물 대사예요. 비타민 B2는요, 지방 대사예요. 비타민 B3하고 B6는요, 단백질 대사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비타민 B5 파토텐산도 그 대사진 하는 거고요. 비오틴 마찬가지. 결국 뭐냐면 비타민 B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다? 에너지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서 비타민 B9번 엽산. 엽산은 뭐죠? 아시죠? 점막. 그죠? 점막과 태아, 그죠? 태아 신경관하고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는 에너지를 위해서 꼭 먹여줘야 되는 게 비타민 B다. 자, 비타민 C는 뭐예요? 강력한 항산화제. 특히 요즘 코로나 같은 이런 시기에 정말 꼭 먹여야 되는 게 비타민 C. 면역 이야기하면 1순위가 비타민 C. 감기 가면 비타민 C.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콜라겐 뭐 이런 거는 이제 지나갈게요. 오늘은 개개적인 것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미네랄은요. 보조 효소예요. 공장이 돌아가려면은요. 비타민도 중요하지만 미네랄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미량 미네랄의 역할이 중요하다. 칼슘은 골다공증 뼈의 구성 원소죠. 그런데 칼슘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왜 골다공증이 생겨요? 가장 많은 원인이 뭘까요? 밖에 안 나간다. 햇빛 안 본다. 비타민 D 부족. 안 움직인다. 골다공증 생기죠. 또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칼슘 빠져나가요. 절대 안 좋은 거예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가 골다공증 유발하는 거예요. 또 위장관이 나쁘면, 특히 위하고 장 쪽이 흡수가 안 되는 경우, 흡수장애. 대표적인 것 중에서 병 중에 셀리악병. 지난번에 뭐 자가면역증 이야기했잖아요. 셀리악병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 골다공증 무조건 옵니다. 그 외에 많아요. 많은데 이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는 학문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본대. 햇빛 안 보면 안 움직이면 골다공증 와요. 먹는 먹거리 때문에 골다공증 온다는 말이에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 20대도 안 되는 애들이 골다공증이 왜 온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네. 그 다음에 햇빛 안 쬐니까.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칼슘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면 성장기에는 하루에 몇 미리? 1000ml 먹어요. 1000ml. 그러면 칼맥티가 250이니까 4알 먹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칼슘, 그다음 마그네슘 같이 먹으면 좋겠고, 아메 칼슘제 가장 큰 장점 뭐죠? 흡수율이 엄청 높고 위장 장애가 없어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예. 원료가 굴껍질과 해조 분말이기 때문에 위장 장애 없다. 그다음 마그네슘은 뭐 여러 가지 똑같은 기능이 있지만 특히 뭐예요? 근육의 이완화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린 증상이라든지 심장이 막 그죠? 급성 떨리고 이런 경우에 마그네슘 부족인 경우가 있죠. 다는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철분제는 뭐죠? 빈혈과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리, 특히 망간은 아시죠? 발육과 관련된 거고, 뇌발육이에요. 그 다음에 요오드는 아시죠? 요오드는 뭐와 관련된 겁니까? 갑상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WX에 요오드 들어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오드가 부족해가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요오드가 부족한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자연 상태의 요오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온화되지 않는 천연 요오드가 있고요. 이온화된 요오드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 이온화된 요오드는 뭐다? 갑상선이 아니죠. 방사선이에요. 방사능. 이온화된 요오드가 자연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 몸에 들어오면은요, 기본 갑상선 조직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온화된 요오드를 주사해버려요. 이따가 그러면 하나 더 먹고 온몸에 있는 1시에 갑상선 밥 조직을 먹고 다 가면 되잖아요. 파괴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갑상선 저하증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치료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온화된 요오드와 암에 그러니까 WS 미리 있는 해놔라. 요오드는 그러면 이온화된 다른 건 요오드가 너무 아니단 말이지. 그래서 안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뭐 병원 의사한테 믿어줘야지. 그래서 뭐야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그 갑상선 기능 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요 요오드를 아예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암에 있는 그 WS 있는 요오드는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오드는 갑상선의 기능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셀레니움은 뭐예요? 강력한 항산화제죠. 특히 우리나라는 셀레니움 부족 국가예요. 셀레늄이 하는 기능은 뭐죠? 아까겠지만 간에 있는 글루타티온이라는 효소, 글루타티온 포옥시다제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강력한 항산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셀레늄은 그죠? 항산화를 위해서 애들 꼭 먹여줘야 되는 거죠. 특히 성장기에. 자, 그 다음에 당뇨에 중요한 미네랄이 아연, 칼륨, 크롬이에요. 결론은요, 이거 다 못 외워요. 못 외우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미네랄을 많이 먹어야 된다. 자, 미네랄 먹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물이다. 아시겠죠? 물만 이 스프링만 제대로 먹어도 우리가 필요한 미네랄 다 먹을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WX를 먹어라. 그러면 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식이섬유잖아요. 식이섬유는 뭐 제가 설명 다 했기 때문에 뭐 더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어떤 식이섬유를 먹어야 되죠? 어떤 식이섬유? 그러니까 절대로 요것만 기억할게요. 자, 우리가 그 탄수화물 있죠? 탄수화물 중에서도 식이섬유라는 뭐예요?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당이죠. 다당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화시키지 못하는 이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당을 이당류 좋아하잖아요. 이당류는 뭐에 먹이가 된다 그랬어요? 유해균의 먹이가 되고요. 이 몸에 우리가 흡수하지 못하는 이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가 된다는 거죠. 프리바이오틱스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되고요.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수용성과 불용성을 1대3 정도로 해서 먹여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식이섬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아도는 포화지방, 남아도는 그 다음에 탄수화물, 그 다음 중금속이라든지 모든 걸 흡착해서 막 빼내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먹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은 우리 사람 면역이 70%가 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의는 바로 면역이잖아요. 그래서 장 내에 있는 균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밸런스는 얼마? 15, 15, 27 이렇게 있는데 유익균이 15, 몇 프로? 25, 유해균이 15, 그 다음에 종양균을 60. 요를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고요. 60.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은요, 애들 장 건강, 면역, 그 다음 성장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유산균이에요. 그죠? 유산균을 먹여야 되는 이유는 뭐죠? 장이 나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애들 장이 엄청나게 나빠졌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먹거리예요. 그죠?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지금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지나갈게요. 간단하게 하고. 그래서 고탄수화물과 과당 위주의 가공식품 때문에 장이 나빠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유산균을 반드시 먹여야 된다. 그래서 좋은 유산균 조건은 제가 뭐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지나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참, 다음 달부터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 프로모션 하는 거 아시죠? 10개월 무이자 되면서, 그죠? 쿠폰 받으면은 18만 원 할인됩니다. 1월 3일부터, 1월 5일부터인가요? 예, 그래서 아직 혹시 구매가 안 되신 분은요, 기존 사업자들한테 문의하세요. 쿠폰 어지간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거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왜 비교가 안 되죠? 여기요. 헤파 필터라는 거 아시죠? 요즘 시중에 보면 전부 다 이제 헤파 필터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헤파 필터가 기준이 얼마죠? 0.3이잖아요. 근데 아메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헤파 필터 기준이 얼마예요? 0.0024예요. 이게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아시죠? 네. 요거 하나 보고 갈까요? 잠깐만. 잠시만 보고 갈게요. 요거는 너무 중요한 거라서. 저희 집에는 안방에 2개, 침실방에 1개, 거실에 2개 이랬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잘 몰라요. 이게 헤파 필터예요. 0.3 마이크론이 요만해요. 보이죠? 이게 0.3이라고. 작은 거 한 칸, 2칸 아니고 한 칸. 여기 0.3이에요. 직경. 요건 눈에 보인다 생각합시다. 그런데 요게 백화점에 가면은 500만 원씩 하는 있어요. 저 유럽 쪽에 하나에 뭐 300만 원, 500만 원씩 하는 필터도 있거든요. 그거가 0.1이에요. 아시겠어요? 0.1 마이크론이에요. 그런데 요게 0.02 마이크론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지금 한국의 LG, 삼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얼마 전까지 0.3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름 삼성이나 LG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0.02까지도 이제 개발했대요. 지금 그렇게 나와 있답니다. 지금 현재는 시중에. 올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한국 아메에서 만든 게 있잖아요. 지금 나온 거 말고 기존의 거. 지금 이제 보상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얼마였냐면 0.009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작아요. 0.009를 왜 만드는지 알아요? 바이러스 크기가 0.01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한국에 있는 삼성과 LG도 노력해가 0.01 만들었는데 바이러스 못 걸러내요. 근데 앰모스피어 스카이 0.009를 해가지고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한국 어메이가 지금 스카이는요, 이거거든. 0.0024예요.
아시겠어요? 비교가 안 되지. 요거 작은 거 통과를 못 시키는 게 앰모스피어 스카이라고요. 이게 왜 이러냐면 지금 현재로는 바이러스가 제일 작다 생각가 0.01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 잡는다고 0.00을 만들었는데 이거보다 더 작은 놈들이 머리에 박힌다는 걸 지금 발견했는 거예요. 연구해갖고. 그래가지고 뇌에 들어가가지고 치매를 유발한다는 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구 논문인데요. 뇌 쪽에 들어가가지고 박히는 거에, 그죠?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보면 0.009보다 작은 놈들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0.00 이사라는 게 어마어마한 기술력인데, 그죠? 이 정도에 만들어내야 되는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뇌에 박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에 지금 파티클들이 이거에 대해 연구가 지금 막 되고 있는 거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거요. 그죠? 아메이는 지금 158만 원이잖아요. 근데 다음 달 되면은 18만 원이 할인이 되면은 139만 원 되죠. 139만 원이 쉽게 무지 할부인데 비교가 안 돼요. 이러니까 세계 판매 1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생각해가지고 뭐 만들어 놨을 거예요. 할인되는 게 이게 크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셔요. 미리. 그래서 애들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 속에 있는 환경 독소를 제거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있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드라이브 아시죠? 이거 차량 용기 청정기. 이게 사실 뭐 제가 이게 유로 모니터에서 스카이가 몇 개, 19개 품목에 102가지를 이미 다 걸러내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요 작은 요 스카이 요게 8가지 걸러내는 거예요. LG 삼성이 6개, LG가 2개 걸러내는 상황에서 야가 8개가 걸러내는 거예요. 큰 거하고 비교해. 그러니까 예.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물 있죠. 물 속에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플라스틱을 먹는데 우리가 이거 이스프링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미네랄 보충도 해주면서 중금속,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 걸러내는 거잖아요. PFO에도 걸러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의약품도 걸러낼 수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이스프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물을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퀸. 우리가 화요일마다 퀸 놀이를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퀸을 이용해서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지 나쁜 거를 다 배제시켜서 음식물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개념 때문에 이스프링을 제가 이 퀸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운동. 운동은 애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애들한테 성장을 위해서 지금 공부했던 이 모든 거를 잘 먹여주면 애들은 얼마든지 크겠죠? 커서 뭐를 만들 수 있겠어요? 조인성과 설현이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아니다. 가도 살 좀 빼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애들한테 맞는 거, 이거 SOP잖아요. 그죠? SOP인데, 틴즈팩 속에는 뭐 들어있습니까? WX, 빌베리 DHA, 그럼 다른 뭐 들어있죠? 아사로나 C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틴즈팩 같은 경우를 만약에 그런 부담되면 이거 하나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쓰면 어떻게 되죠? 6개월에는 반값이고 12개월에는 공짜잖아요. 그 다음에까지만 2년 유지하면은요, 6개월, 12개월 공짜거든요. 이 가격이 10 얼마죠? 14만. 근데 그거 아시죠? 만약에 WX하고 빌베리 DH하고 오메가3 아셀시를 그냥 사면은 원래는 16만 정도 하거든요. 16만 원인데 14만 원 할인이 돼요. 할인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걸 2년 유지를 하게 되면은요. 3개월 반을 공짜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치는지 아세요? 16만 원이 아니고 한 12만 원, 10만 원 조금 더 해가지고 이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싼 거거든요. 그래서 SOP를 꼭 활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특히 사업자들 좋다. 이거 안 쓰더라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애들 뉴트리 퀴즈. 다들 있는 거잖아요. 패스. 그 다음에 단백질이죠. 애들 그런 베리 단백이에요. 베리 단백. 그 다음에 밸런스 위드인 유산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유산균 같은 경우 막 콩풀 하려고 하면은 마찬가지 SOP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다 그 뭡니까 장보건 SOP 다 활용하시죠? 예, 이거 꼭 활용하셔서 아메이가 뭐 공짜 주겠다는데 이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공짜는 아니지만 할인해서 주겠다는데. 그럼 추어볼 칼슘, 그 다음에 밀베리 DHA, 그 다음에 F옥타코사놀은 지구력과 집중력을 위해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카로틴 플러스 비타민 A죠. 그 다음에 알로케어는 뭐예요? 이거는 비염을 위해서 나오는 제품이죠. 왜냐하면 애들 중에서 비염이 하도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토스틱, 레몬향, 파이토스틱, 오렌지향, 파이토스틱, 그 다음 체리향 있죠.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엠바이 뉴트리에이트. 정 안 먹으려고 하면 이거 먹으면 돼요. 초코볼 프로틴이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제품이 암에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엄마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더 똑똑해져서,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애들한테 잘 권해주면 우리 애를 전부 다 조인성과 설현이로 한번 키워보자는 말이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건강 강의, 성장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